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명태균 관련 이슈가 말이죠.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반전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평가하는데요. 이 명태균 씨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일반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명태균의 정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카드라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최초로 언급이 될 때는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제일 먼저 이 명태균을 언급하기 시작했죠. 그때 정책 책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김영선 의원과 연관이 된 김영선 의원의 사람으로 처음에는 알려졌습니다. 실제 김영선 의원이 이제 모처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식사 자리인데요. 그 사진이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처음에 딱 하고 나타났을 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같이 동석하고 있었던 바로 그 사진인데요. 그때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김영선 의원 관련 여러 사람 이름이 거론되면서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괄호 열고 정책 책사 괄호 닫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책사 노릇을 하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알려졌고요. 그러면서 정체가 드러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상력이 무한 발동이 돼 가지고요. 이거 혹시 뭐 천공 같은 그런 스타일 아닌가? 뭐 무속인 아닌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루머를 이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제 명태균 이슈가 어떻게 이제 진행되어 왔는지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굉장한 이슈가 되어 있죠. 김건희 여사하고 연결하려고 합니다. 이 명태균이라는 인물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하려고 하는 것이 자금의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다. 그리고 언론의 보도 태도가 그런 쪽으로만 지금 발달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촉수가 뻗어서 전부 명태균 게이트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나가는 상황을 보니까 명태균 게이트가 아니에요. 이것은 완벽하게 거의 이제 제 판단에 맞을 겁니다. 강혜경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 사람이 최초 툭 튀어나왔잖아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은 명태균이 아니에요. 강혜경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뭔가를 폭로를 했죠. 그때부터 갑자기 명태균이 거론되면서 명태균 스스로 그 입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마구 뭐 이런저런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연루된 소위 연루됐다라고 하는 것은 명태균을 아는 사람들이죠. 여권의 수없이 많은 인사들 전부 대형 스타들입니다. 대형 스타들 대선 주자급들이 쫙 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건 뭐야? 여권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뭐 거대한 메가톤급 핵 이슈가 터졌다. 뭐 이런 분위기로 그냥 야당은 난리가 났습니다. 야당 지지자들 이걸로 그냥 정권 끝낸다. 탄핵시킨다. 윤석열 끌어내린다. 뭐 이런 식으로 쾌재를 불렀죠. 근데 그 후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요. 이거는 명태균은 피해자에 가깝고요. 실상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야권에 불리한 이슈입니다. 이거는. 프레임만 바꾸면 돼요. 프레임만. 지금은 명태균 게이트로 지금 가 있잖아요. 이것이 용산이 뒤에서 뭔가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용산하고는 진짜 아주 작은 고리가 있어요. 아주 약한 고리. 강한 고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이 사태가 일어난 실질적인 현실적인 객관적인 그런 어떤 판단을 한다 그러면은요. 명태균도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이 사람들이 최순실로 만들려고 그랬죠. 명태균을 제2의 최순실. 그리고 또 다른 천공으로 만들려고 그랬죠. 근데 그게 실패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요. 명태균을 지켜야 됩니다. 보호해야 됩니다. 명태균 입에서 앞으로 엄청난 어떤 야권에 불리한 그런 소수들이 터질 겁니다. 그리고 야권이 지금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 혹은 어떤 게이트를 갖고 지금 여론 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들, 그런 것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명태균을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수사하면 수사할수록 그런 것들이 더욱더 확고해진다. 확정적으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천공 그분도 말이죠. 그렇게 논란이 컸지만 아무런 어떤 그 법적 문제가 지금 드러난 게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계가 있었다는 손 치더라도 그 관계 자체는 깨끗한 거예요, 사실은. 뭐 제가 그런 사람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법적 문제가 있었으면 벌써 드러났어요. 근데 아직도 아무런 그런 건 없잖아. 그냥 카드라만 많은 거야. 천공이 뒤에서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말은 있지만 그런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최순실은 저들이 성공했지만 최순실을 이용해서 박근혜 정부 그리고 그 정권 전체를 붕괴시키는 데 성공했고 야권을 뭐 우리나라의 주력으로 만드는데 그들이 성공했죠. 어느 부분. 그래서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지금 명태균을 통해서 또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국정 중심에 명태균이 있었다. 뭐 국정농단이다. 뭐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몰고 가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놀랍게도 조정동 같은 이런 보수 언론도 지금 가세해 있고요. 대부분의 모든 언론이 여기에 지금 들어붙어 가지고 명태균 악마 만들기, 김건희 악마 만들기, 뭐 마녀 사냥이죠. 거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와서 그냥 그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는데 와 이게 지금 충격적 반전이 터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오늘 8시간 조사 마친 명태균 씨가 이제 기자들 앞에서 던진 말이 강혜경이라는 인물,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라 그러죠. 이 사람이 최초 폭로자이긴 해도 그가 하는 말은 신뢰할 수가 없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의 산이 하나씩 다 무너질 것이다. 내가 다 그것을 입증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뭐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 말이 거짓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야권에서 이 사람을 뭐 지금 큰일 났잖아요. 자칫하면 이 그 불똥이 야권으로 튑니다. 아 이거 보니까 명태균 이 사람도 뒤에서 누군가 작당한 것에 의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구나. 그리고 강혜경이라는 인물이 지금 공익 제보자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일로 공익 제보한다라는 게 웃기잖아요. 이거는 충분히 뒤에서 뭔가 이렇게 공작이 작용했다. 뭐 돈 같은 게 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의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요, 프레임을 정확히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명태균 게이트가 아니에요. 강혜경 게이트 혹은 민주당이 여기에 연루됐다라는 약간의 어떤 그 정황만 드러나도요, 민주당 게이트로 불러야 됩니다. 이재명 게이트로 불러도 돼요. 그런 식으로 어떤 정황만 드러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불러야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일단 그런 것들이 확정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강혜경 게이트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자, 명태균이 이제부터 자신을 방어하면서 실체를 밝히는데 주력하겠다라고 하고요. 놀랍게도 변호사로 김소연 변호사를 이렇게 선정했더라고요. 김소연 변호사는 어쨌거나 우파 아닙니까? 자, 볼만한 게임이 됐습니다. 무보수로 보수 받지 않고 변호를 해주겠다라고 지금 나왔어요. 명태균 씨도 뭐 변호사를 살 정도로 넉넉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정말 이 상황은 흥미로워집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야권은 지금 발칵 뒤집어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슈를 또 끄집어냈더라고요. 청와대 가면 죽는다 했다. 이런 어떤 녹취가 터졌다라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한테 청와대 가면은 대통령들이 역대 다 이렇게 불행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불행해진다. 거기 가면 죽는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대체로 풍수 전문가들입니다. 풍수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 청와대는 기가 말이죠. 거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귀신이 사는 곳이다. 귀신이. 거기는 워낙 기가 더 세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하기가 어렵다. 사람 중에 그 길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기가 아주 센 사람이 가야 된다. 근데 그런 사람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때문에 거기는 청와대 그 국가 원수가 집무할 공간으로서는 부적합하다. 특히 거기서 집무는 몰라도 거기서 자고 먹고 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다 해요. 그 풍수가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풍수가들이 무속인입니까? 무속인이 아니에요. 풍수는 일정 부분 약간 과학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도 사실 풍수는 어느 정도 과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기독교, 뭐 개신교 믿는 그 목사님이나 뭐 천주교 하시는 분들 중에도요, 그 이제 성직자들 중에서도 풍수를 이용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속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풍수는. 그래서 천공이라든가 이 명태균도 어디서 좀 들은 풍월이 있겠죠. 이 사람 풍수가는 아니지만 자기 하는 일이 책사라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뭔가 들은 것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좀 지혜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책사 노릇을 하려 그러면은 반짝이는 지혜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조언을 시중에서 자기가 들었고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내용을 김건희 여사에게 가감없이 전달했을 수는 있다. 뭐 그런 정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걸 갖고 이들이 또다시 최순실 만들기, 천공 만들기에 지금 나선 겁니다. 가면 되진다라면서 북악산 머리 꺾여 용산으로 정작 대통령 행사는 연일 청와대에서,
이거는 대통령 행사할 만한 공간이 사실 용산에서는 충분히 이제 확보하기 어렵겠죠. 자, 이런 식이고요. 그리고 보안상의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어쨌거나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갔기 때문에 다소간 어려움을 겪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청와대는 국민의 품으로 좀 돌려줬잖아요. 잘 된 겁니다. 청와대 아직도 한 번 안 가봤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국민의 약 한 1,000만 명 정도가 벌써 거기를 다녀갔다 그래요. 이거는 충분히 잘 된 선택입니다. 옮긴 것은 뭐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논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죠. 앞으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으로 그냥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들이 이제 졸지에 코너에 몰리자 명태균을 제2의 최순실 만들기 여기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마녀 사냥이라고 할 수도 있죠. 마녀가 된 김건희 여사. 자, 마녀가 남자가 되면 뭐가 됩니까? 악마가 되겠죠. 악마가 된 명태균.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죠. 마녀와 악마? 이 프레임인데요. 이거 저기는 거의 대부분이 선동입니다. 여론 선동, 거짓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일종의 거대한 조작 프레임, 왜곡 프레임, 선동 프레임을 만드는데 저들이 일정 부분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자, 여기서 더 이상 휘둘리면 안 됩니다. 자, 명태균이 어떻게 최순실 씨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명태균이 어떻게 천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나름으로 약간 보수 성향, 진짜 보수 성향 같아요. 보니까 보수 성향으로서 현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인물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개혁신당 이준석하고 더 친한 사람이고요. 김종인도 알고 있는 사람, 뭐 전체적으로 그 라인의 인물에 가깝습니다.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뭐 어쩌다가 인연을 맺어가지고 잠깐 그런 식으로 교분이 약간 있었던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거래가 있었다라는 것은 없어요. 돈이 오갔다라는 것은 진짜 여기서는 아직 완전 카드라다. 여기에 또 당한다 그러면 보수 외국 자유 우파 진영이 두 번, 세 번 계속 당하는 거죠. 같은 이슈로 계속 당하는 것이다. 그래 놓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들 늦을 것이다. 때문에 지금 사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정확히. 명태균 관련 이슈를 쭉 보게 되면요. 이 사람에 대한 선동이 너무도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 이 사람 인식이 지금 나빠져 있으니까 현재 언론이 하도 때리니까요. 분명히 이제 여론적으로 나쁠 겁니다. 그러니까 거론된 정치인들이 전부 발빼기 하고 명태균을 막지 자신과 적대적인 관계인 것처럼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보니까 명태균은요. 여권 인사들을 죽이러 나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진짜 실체를 드러낼 수도 있는 결정적인 정인이다. 때문에 명태균은 자칫하면요.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전체가 다 드러나게 되면 야권이 오히려 코너에 몰립니다. 그래서 명태균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돼요. 명태균이 뭐 어떻게 잘못되면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이 프레임이 그대로 무한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권은 그야말로 공중분해될 겁니다. 살아남는 사람은 한동훈만 딱 살아남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을 절대적으로 이게 신변 보호를 해야 됩니다. 명태균이 만일에 잘못되면요. 여권이 다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특히 용산이 다 뒤집어 씁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끝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명태균 이 신변 보호하는데 철저를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태균은 사실은 저 야권을 잡을 수 있는 최대의 무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야권의 공작을 파헤칠 수 있는 결정적인 물증이면서 정인입니다. 자, 이거를 사람 보고 제가 물증이라서 죄송합니다. 자, 이거를 말이죠. 이번에 제대로 이제 살려야 됩니다. 여기 명태균 씨가 이번에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왔어요. 여기 이제 했던 말들이 있는데 여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흥미롭습니다. 8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원래 이런 조사를 받을 때는 뭐 12시간 넘게 밤새워서 이렇게 조사를 받는데 생각외로 시간이 짧았던 것은 몸이 지금 보통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굉장히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오한도 오고 막 그런 상태라서 8시간 정도 받고 일단은 끝냈는데 또 추가 소환이 곧 있을 것으로 9일 오전이니까요. 오늘이죠. 오늘도 다시 또 추가 소환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일찍 끝냈다라고 하는데요. 자, 어쨌거나 자, 이 명태균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거짓의 산이 2개 있다. 뉴스토마토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이 쌓은 거짓의 산들이 앞으로 하나씩 조사받으면서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민주공화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 보도와 이를 퍼나르는 방송 패널들은 우리 시대의 십상시다. 와. 그리고 대통령 취임 후 소통하신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을 묻게 되자 내일 또 조사가 있어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라며 자리를 떠났다 그러고요. 그리고 당초 조사가 길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상 이유로 다소 일찍 조사를 끝냈고요. 자, 여기 이제 이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어제부터 몸살 기운이 심했고 의자에 오래 앉아 있기 힘들 만큼 다리가 매우 불편한 상황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취재진들에게 이 사건은 돈 흐름을 보면 금방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저는 이와 관련해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다. 제일 중요한 게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계좌 추적만 하면 금방 끝난다라고 주장하네요. 이거는 너무도 자신의 참 발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거대한 역풍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강혜경과 그 뒤에 있는 어떤 어둠의 세력들, 카르텔, 선동 세력들, 공작조들 이들이 이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재명의 1심 선고를 앞두고 11월에 이 일이 터진 그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인위적인 힘이 작용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고요. 이걸 어거지로 최순실 그 천공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 세력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명태균 씨가 사과를 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자기로 인해서 어쨌거나 이렇게 큰 소동이 벌어졌고 큰 혼란을 던져준 데 대해서 그것 때문에 사과를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자기 잘못을 뭐 뉘우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대통령과 관계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다 밝히겠다.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김소연 변호사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취재진 질문이 있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는 완벽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당연하게 우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것은 명태균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 문제는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을 김소연 변호사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이미 선관위 조사 때 조사를 한번 받았어요. 선관위 때. 그때 진술이 있는데 그것하고 대조해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그리고 이 강혜경이란 그 사람이 왜 변호인 입회도 못하게 하고 혼자 들어갔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확신합니다. 확신하고 있고요. 이것은 더 크게 이슈가 될수록 나중에 결정적으로 야당의 야권의 그 공작조들에게 엄청난 어떤 반전 파티가 이제 벌어질 것이다. 아마 그들은 패닉에 빠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명태균은 본인 스스로가 정책 책사로 불리는 인물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정책 아이디어를 이제 김영선 의원이라든가 심지어는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도 제공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요, 이 변호사 이야기로는 이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다. 건강하고 건전한 주권자로서 오히려 장려할 만한 일이다. 그걸 대가를 받지 않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그러면요, 그건 나쁜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대가가 중요합니다. 돈이 오갔는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김소연 변호사도 그렇고 명태균도 그렇고 완전히 자신한다라고 합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게임 끝인 거죠. 자, 계속해서 언급하기를 이제 추가로 뭔가 더 이상 폭로랄까 뭔가 이야기할 것은 없다. 오히려 저 강혜경을 중심으로 저들이 지금 밝히고 있는 민주당이 지금 거기하고 지금 짝짝꿍 되어 있는 느낌이 들죠. 그들이 지금 떠들고 있는 저것이 조작이고 왜곡이다라는 것을 밝히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상황이고요. 이것은 명태균 게이트가 아니고요, 강혜경 게이트, 그리고 나아가서 민주당 게이트로 그렇게 불리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대한 역풍이 지금 터졌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시간만 좀 지나면요, 이거 완전 반전이 됩니다.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